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채널 홈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안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고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매일매일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업로드가 되니까 꼭 시청하시고 다음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7월 14일 야간 멤버십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와 삼성전자 수급과 기술적 분석, 국내 해외 특징 뉴스, 7월 15일 특징 종목과 추천 종목에 대한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관심 종목이나 추천 종목이나 수익 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9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추천 종목으로 합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0.3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차트부터 살펴보시면은 양봉으로 마감이 됐죠. 오늘 저점에서 출발했다가 5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하는 듯 했지만 장 마지막에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중 상승을 했다가 양봉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둘 다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지만 시가 대비 상승해서 마감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오늘 소폭 상승해서 출발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준선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됐죠. 그리고 장 마지막에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이 기준선을 왜 설정을 해놨는지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이 기준선 하나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삼성전자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개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4일 연속 100만 주 이상을 순매수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살펴보시면은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4,186억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결과적으로 7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에서 오늘도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3,958억을 순매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1,356억을 순매수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하게 큰 매수가 들어온 섹터는 없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만 오늘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양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 눈에 띄게 순매수가 들어온 섹터는 없었고 가장 많은 매도가 나온 것은 제조업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도가 가장 많은 물량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거의 매수를 주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현물 쪽에서는 크게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보다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매도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의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마이너스로 일과를 하다가 장 마지막에 거의 1,500억 정도를 급하게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죠. 기관에서도 선물에서는 매수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쪽에서는 양 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풋옵션에서 조금 더 많은 물량의 매도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달러 선물에서는 안정자산을 3,755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안 좋게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물에서는 상방, 옵션에서도 상방, 현물에서는 하방, 달러 선물에서도 하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신규 확진자는 국내에서 3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해외에서 19명이 발생이 됐고 지역 감염자는 14명,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확산 속도가 통제가 되고 있지만 전 세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점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올 겨울에 제2의 확산이 발생이 된다면은 사망자만 무려 12만 명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수 상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코로나 영향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자리는 190만 개를 창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기간 자체가 너무나 깁니다. 가스공사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세우고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를 확대를 하겠다. 현대 정인선 회장이 5년 뒤에는 테슬라도 앞지르면서 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100만 대 이상으로 잡았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G에서 이제는 6G 시대가 열릴 수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5G보다 50배가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자, 전일날 이재명 테마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오늘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낙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징 종목을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일 야간장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캘리포니아에서 경제 재개를 철회를 하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식당과 박물관 등에서 영업 중단의 조치를 했고 추가적으로 경제 재개를 하는 주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6월 재정 적자가 1천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더 큰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중국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 특혜를 폐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남중국해 영유권의 완전한 불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증시가 이로 인해서 상하이 증시 기준으로 0.8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지수 동향을 보면 중국이 하락을 하면 국내 증시도 하락을 하고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 국내 증시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42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의 주요 지수들은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고 유럽 주요 국가들은 상승하는 국가보다 하락하는 국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간 지표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FOMC 멤버 연설이 있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국내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전일날 추천드렸는 특징 종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텍TN 장중 상한가를 갔습니다. 에이텍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야간까지는 에이텍TN이 대장주였는데 오늘 아침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에이텍이 대장주로 바뀌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매수 잔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분봉으로 돌려보면 에이텍의 경우 시가가 15.29, 한 1% 정도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17.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짧게 수익 실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을
안 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결과가 나오는 날짜는 16일 목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에이텍이나 에이텍TN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일까지도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플래티넘 회원님들은 오늘 에이텍TN과 에이텍에서 13시 30분경에 매수 진입을 할 수가 있었죠. 진입을 했다면 이러한 구간에 수익을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었다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원칙대로만 매매를 하셨다면 소폭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에이텍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구간대가 나왔을 겁니다. 오후장에 매수 타점을 잡는 법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일날 추천주 안국약품은 예상했던 것처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상승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가가 0.3, 고가가 5%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할로 차익 실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한국알콜. 전일날 수익 가는 구간이 있었지만 오늘 하루를 더 받는 거는 이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을 거를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준봉이 나오고 도치 형태가 나온 다음에 추가 상승을 하더라. 단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 오늘 어디서 저항을 받았는지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면 이제 아시겠죠? 한국알콜의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직전 고점 자리에서 저항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알콜은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기준선이 이탈이 안 되는 조건으로 만약 내일 이 자리가 돌파가 돼 버리면은 이전 고점인 2만원 라인대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알콜과 안국약품에 대해서는 수익이 완료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두시고 이런 상황에서 차트가 어떤 식으로 돌파가 되는지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심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기준봉이 나오고 도치 형태가 나오면 이런 식의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심텍의 경우에는 이음봉 장악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틀 동안 매도가 나온 물량을 하루 만에 다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종목들은 쉽게 안 무너진다. 이 부분에 대한 차트에 대한 기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적이 좋고 회사 재무 구조가 좋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이 S&D 오늘 0.8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왜 이렇게 못 가는지 저도 짜증나 죽겠습니다. 일단 평단가가 6,400원 이하기 때문에 이미 수익 실현을 하셨거나 정리를 하신 분들은 자이 S&D를 굳이 들어가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만 이 종목을 그냥 은행에 적금 들어놨다 생각을 하시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지켜보고 자이 S&D가 상승을 못하면 다음 주에 종목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내일 이낙연 테마 관련해서 특징 종목을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라테크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오후장 기준으로 대주산업이 대장주로 보이긴 하나 내일 아침에 매수 잔량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같은 섹터의 같은 테마주들이 한 종목이 먼저 상한가를 가버리면 그 다음 종목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재명 관련주는 내일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 이낙연 테마주 쪽으로 내일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 추천주는 테크윙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추천주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차트를 잠깐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크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 하락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상승과 하락이 나왔지만 기준선과 60일선 라인대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특정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나오면서 이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직전 고점이 돌파가 되면서 상방 쪽으로는 매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 차트를 살펴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마찬가지. 당기순이익 면에서는 2017년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거의 흡사하게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분기보다 2분기 매출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영업이익 면에서는 30%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유보율의 경우에는 1754%, 부채 비율은 113%로 회사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월봉으로 돌려보면 2018년도 3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으로는 22,300원 정도가 되겠죠. 실적과 2분기 실적으로만 본다면은 당연히 22,300원을 뚫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크윙에 대한 공략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시가 이하나 전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선까지 밀리면은 추가 매수, 손절가는 120일 이평선을 이탈 시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21,550원 혹은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18,500원까지 밀리면은 추가 매수, 16,000원을 이탈 시 손절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에서 30%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크윙에 대한 리포트를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5G 관련주고 소위 말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장비 섹터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특정 주주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라인에서 자동화 장비를 설계, 개발, 판매 중이며 디스플레이 패널, 모듈 공정용 전기, 광학 검사,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고객사는 마이크론, 삼성 디스플레이,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는 나윤성 외 21%를 보유를 하고 있고 주요 주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8.17%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도 무려 5.54%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일자는 2020년 6월 16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오늘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장 마지막에 급반등이 나왔죠. 나스닥 선물지수를 잠깐 살펴보면 오늘 국내 증시는 이 구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시작을 했다가 3시부터 3시 30분까지 나스닥 지수가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마찬가지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지만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가 지수나 증시 자체는 너무나 위험한 구간에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수급이 좋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개별주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잘못 들어가거나 수익 실현을 못 해버리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의 매매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과 종목 발굴함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